회사가 다시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에 고향집에 와 있고요. 오늘 뭐 아무것도 없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이런 곳에서 학창 시절을 다 보내고 지금도 부모님은 여기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이 풍경이랑 제가 해외 캠페인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아마 기업에 계신 분들 또는 뭐 기업의 일을 직접 많이 받아서 하는 이노션이나 제일기획단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제가 글로벌 캠페인의 경험은 아마 최상위 쪽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캠페인에서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오류들 그리고 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글로벌이라는 스케일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예산을 쓴다, 1억 예산을 쓴다 하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10개국이다. 한 달에 5천만 원 쓰는데 10개국이면 평균 잡아서 한 국가당 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이면 그걸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얼마를 쓰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그 예산이 얼마나 작은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한 국가에 쓴다고 해도 그 국가의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천만 원이 절대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각 시장의 사이즈를 좀 생각을 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배정을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국가를 좀 제한을 하시고요. 한 국가인데 중국, 미국처럼 너무 크다 그러면 도시를 좀 쪼개보세요. 사실 미국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할 때 주력으로 가져가야 할 도시가 미국 전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수요가 높고 먼저 공략해야 할 그럴 도시들을 골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산에서 계속 물이 흘러내려오네요. 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물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두 번째는 각 나라의 시간대가 다르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가끔 구글 광고 같은 거 캠페인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시간대로 그냥 단일 시간대로 전 국가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낮일 때 거기는 밤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이 캠페인을 진행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혹은 뭐 B2B 같은 경우는 업무 시간에만 광고를 집행하고자 시간대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버리면 어떤 국가들에서는 전혀 사람들이 일하고 있지 않을 자고 있을 시간에 광고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진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 아닌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하고 광고 비용을 소진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중동을 집행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요. 중동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일합니다. 우리의 토요일, 일요일 개념이 중동은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그런 것들, 시간대와 요일, 이런 거 현지화에 대한 부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캠페인의 세팅인데요. 캠페인은 기본적으로는 국가별로 다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별 예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와 요일 이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캠페인을 국가별로 나누셔야 돼요. 시간과 요일 이거 외에도 캠페인을 국가별로 나누지 않았을 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들이 이제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쪽 국가는 아직 일과가 시작이 안 됐는데 이쪽 국가는 몇 시간 전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배정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이쪽 국가가 쓰기도 전에 이쪽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별로 나눠주시고요. 그런데 타겟팅이나 뭐 키워드 그룹 이런 게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3개, 4개만 운영을 해도 10개 국가면 우리가 운영해야 될 캠페인이 40개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게 사람이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국가 몇 개는 독립된 캠페인으로 세팅을 해주시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예산도 크게 배정되지 않은 국가들은 시간대가 좀 비슷한 애들로 한 캠페인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할 때 옵션인데요. 이 구글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실제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옵션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위치하고 있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캠페인 하나를 이관을 받았어요. 다른 대행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던 거를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캠페인 이름은 미국 캠페인이에요. 근데 광고비의 30%를 인도에서 가져갔습니다. 그게 그 지역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옵션으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좀 이제 화가 많이 나서 그쪽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방치하고 내버려뒀냐 했더니 그쪽 회사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구글에서 권장하는 옵션이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이거는 운영할 때 최적화의 요소는 아니지만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해보면 나오는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광고비를 국가들한테 30, 40%로 배정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클릭이라던가 이런 성과가 절대 그 비율에 맞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파워라던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광고 단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구글 광고, 페이스북 광고가 글로벌 광고긴 하지만 각 국가에서 광고비는 그 나라의 물가 수준, 경제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도의 CPC는 미국에서 광고를 집행할 때보다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타겟팅을 걸었다고 해도. 그렇다는 얘기는 인도의 광고비를 30%를 썼지만 클릭은 인도에서 80%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둬서 인도에서 많은 방문이 들어오도록 할지, 그래서 총 방문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 아무래도 단가가 높고 클릭 효율성이 인도보다는 미국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방문 수에는 조금 감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미국의 방문자들을 조금 모으도록 미국에서의 광고비 비중을 더 높일지, 이런 판단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매체의 선택인데요. 글로벌 캠페인을 한다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중 하나가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각 나라의 현실에 맞는 매체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국의 네이버,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얀덱스, 이런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 엔진은 구글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GDN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대부분 원투에 위치해 있고요. 동영상은 유튜브입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가별로 예산을 쪼개보면 한 국가에 떨어질 수 있는 예산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글로벌 캠페인을 해보시면. 그렇다면 비록 현지인들이 쓰는 현지 매체라고는 하지만 3위, 4위, 5위권의 매체까지 우리가 운영을 할 만한 비용이 있을까? 운영을 구색상 맞춰서 하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탑 채널들에 집중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눈치를 봐서 피치를 할 때 좀 로컬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하다 싶으면 핵심 국가들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추가를 하고요. 대부분 다른 매체들 같은 경우는 보완 매체로 리스트에만 올려놓고 상황을 봐서 집행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큰 예산이 많이 몰리는 어떤 시점에 이벤트 같은 게 있거나 그럴 때 한시적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코로나의 태풍에 많이들 심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생업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기운 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